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라인더의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라인더들은 실제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라인더 종류이고요. 반자동 그라인더, 전자동 그라인더 쉽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방식은 커피 양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끊기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원하는 양만큼 갈았다가 멈추는지에 따라서 그라인더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반자동 그라인더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요즘에 들어서는 쉽게 전자동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라인더는 크게 세 가지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를 넣고 저장하는 호퍼, 또 커피 저장통이라고 하고요. 자, 앞에 갈린 커피를 담아서 저장하고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도저, 그리고 모터와 전기 부분의 스위치가 있는 이 본체 부분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동 그라인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 호퍼에 커피를 저장을 해서 쓸 만큼 그 양을 저장을 하고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라인더의 작동법은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켜서 원하는 만큼 커피를 갈아낸 후 다시 전원을 끄면 멈추게 되는데,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자동 그라인더는 이렇게 작동이 되면,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터치나 아니면 포타 필터를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도 작동이 되는데, 항상 자동 그라인더의 경우 일정한 양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잔 또는 두 잔 분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 또는 이 프리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갈고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당연히 그라인더를 작동을 해서 커피를 받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입자를 조절하는 작업인데요. 보통 이 입자 조절기를 통해서 커피의 입자를 곱게 또는 굵게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라인더는 시계 방향이 커피 입자가 굵어지는 방향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 커피 입자가 가늘게 가는 방향입니다.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라인더에 보통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의 크기로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라인더에 영어나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자의 굵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입자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굵어지는 쪽으로 조절을 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시게 되면 입자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입자를 왼쪽으로 하시게 되면 커피 입자가 굉장히 굵어지게 분쇄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가늘어지는 쪽으로 입자를 조절할 텐데요. 자, 가늘은 방향으로 조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라인더를 작동을 한 상태에서 입자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맷돌 방식의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이 날 사이에 커피 콩이 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커피 빈이 껴 있으면 이 가늘어지는 이 틈새 사이로 커피가 껴서 작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라인더는 작동한 상태에서 가늘게 입자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작동을 먼저 하고, 자, 굉장히 고운 입자로 분쇄가 된다는 것을 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가는 방향으로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입자를 조절했을 때 그라인더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라인더 입자를 가는 쪽으로
조절하게 된다고 하면 스위치를 켜도 그라인더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때 모터가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라인더 입자를 가는 쪽으로 다시 돌리시고 작동을 하면서 그라인더를 입자를 조절하시는 것이 쉽게 입자 조절을 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를 담는 도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징이라고 하면 보통 반자동 그라인더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자,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커피가 정해진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도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자동 그라인더에서 도징은 이 도저 레버를 당기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 도저 안에는 6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당길 때마다 커피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갈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장에 따라서 또는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에스프레소는 커피를 갈자마자 추출하는 것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보통은 커피를 갈지 않고 즉석에서 직접 갈아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도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커피를 받아서 커피를 버리는 양이 없이 한 번에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바리스타의 기술이고, 또 하나 도저 레버를 당길 때 바리스타는 같은 리듬으로 일정하게 당겨야 항상 같은 양의 커피가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요령이고 기술입니다. 자, 방법은 항상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도저 레버를 당겨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전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세팅되어 있는 양이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도징을 하지 않아도 커피를 일정한 양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징이 중요한 이유는 커피의 분쇄도가 같다면 커피의 맛은 또는 추출의 시간은 커피의 양이 좌우하게 되는데, 자,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굉장히 적고요. 또 반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담아서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커피가 담는 양의 편차가 커진다고 하면 커피의 맛은 매번 커피를 추출할 때마다 그만큼 다르게 나온다는 게 바리스타들이 꼭 알아야 될 점이고 숙지를 해야 될 점입니다. 자, 이제 그라인더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라인더는 하루 마감 또는 일주 또는 0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청소를 잘 해주지 않으면 커피 맛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그라인더입니다. 자, 보통 하루의 마감이 끝나고 커피가 남게 되면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커피 전용 저장통이라든지 밀폐 용기에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퍼에 남아있는 커피를 전부 따라 버리시고, 이 용기는 밀폐를 해서 서늘하고 햇빛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남은 호퍼는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요. 커피는 그 자체에 오일이 계속 배어 나오기 때문에 이 호퍼가 그 오일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좋지 않은 향을 계속 뱉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한 번 또 하루 두 번 이렇게 잡아서 시간을 잡아서 계속 세척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호퍼를 제거하시고 커피를 따로 보관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이 안에 커피를 다 전부 제거하는 것이 좋으신데요. 보통 커피를 제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칼날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부상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이 커피를 전부 갈아서 버리겠습니다. 자, 손으로 이 막는 이유는 커피 원두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막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 갈아서 나온 커피들은 전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커피 찌꺼기들은 소를 이용해서 전부 깨끗이 이렇게 닦아서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청소를 많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직접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분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칼날 쪽의 이 부위를 분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해하는 방법은 그라인더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입자가 굵어지는 쪽으로 계속 돌리게 되면 커피의 이 입자 조절기가 풀리면서 칼날이 분해가 되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계속 돌리시게 되면 이것이 분리가 되고 커피 그라인더의 윗날과 아랫날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커피 찌꺼기들이 나중에는 좋지 않은 향을 뱉어내면서 커피가 갈아졌을 때 신선한 그런 좋은 향은 흡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안 좋은 향은 신선한 커피가 흡수하기 때문에 추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더러 이제 향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찌꺼기를 청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이런 것들은 솔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하기 힘드시다라고 하면 그라인더 전용 세정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면 다시 그것도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청소를 하시고 주마다 이렇게 분해 청소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라인더를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건데요. 자, 그라인더의 칼날을 교체하실 때가 오실 거예요. 자, 그 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인더의 칼날은 보통 그라인더 따라 다 다르지만 350kg에서 400kg 정도의 커피를 분쇄했을 때 그 주기가 다해서 칼날을 교체해야 됩니다. 보통 매장에서 1kg 정도의 커피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1년 내지 1년 1개월 정도, 13개월 정도가 지나신 다음에 이렇게 분해를 하셔서 간단하게 칼날을 교체하시면 좀 더 맛있는 커피 그리고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간단한 사용법은 먼저 호포통에 커피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커피 게이트를 열려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입자 조절을 위해서 이 입자 조절판을 확인을 하고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서 커피가 갈리는지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포터 필터에 커피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해야 될 점은 커피 입자 조절에 관한 것인데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커피 입자를 돌리게 되면은 커피 입자는 굵어지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입자 조절기를 돌리게 되면 커피 입자는 가늘어지기 때문에 커피 추출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반자동 그라인더는 직접 스위치를 돌려서 바리스타가 양을 담고 계량을 하는 것이라면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미리 양을 세팅해 놓고 세팅되어 있는 양만큼 커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쉽게 같은 양의 비슷한 양의 커피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나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라인더를 사용하셨으면 청소하는 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일매일 호퍼에 있는 커피를 비워주고 호퍼를 매일 잘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1주 또는 2주 동안 2주 이렇게 주기를 잡아서 칼날을 분해하고 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칼날을 분해하는 방법은 입자 조절하는 이 입자 조절기를 굵은 쪽, 즉 시계 방향 쪽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은 입자 조절기랑 칼날 뭉치가 분리가 되는데, 그 칼날 뭉치를 분리시켜서 그 안에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칼날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 칼날을 교체하는 보통 주기는 커피를 350kg에서 400kg 정도 커피를 갈아냈을 때 가장 많이 교체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시기고요. 칼날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면 커피를 제대로 분쇄할 수 없어서 커피 맛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또는 날이 잘 서 있는 칼날을 사용해서 커피를 분쇄하시면 더욱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그라인더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